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신겐의 논문이고요. ICCV 2019에 억셉트된 논문이고요. 베스트 어워드 상을 받은 여기 보면 이제 베스트 페이퍼로 이제 선정이 된 거를 알 수가 있고 논문은 여기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겐 이전에 대한 어떤 연구를 먼저 보려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겐이 다른 이제 피지겐이나 다른 딥 텍스트 신서시스에 비해서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컨디셔널 내추럴 싱글 이미지 트랜스레이션 내추럴 이미지니까 이미지 한 장으로부터 이제 생성하는 이제 사전 연구에 대한 거를 이제 살펴봤을 때 컨디션 겐, 그러니까 조건부 겐, 어떤 조건이 있다는 거죠. 컨디션 겐이라서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이제 매핑하고 이제 랜덤하게 이제 샘플을 생성하는 게 이제 어떤 한계가 있었고요. 이전 연구에서. 그래서 이제 요 신겐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제 프레임워크 경우 이제 랜덤 노지에서 이제 내 샘플을 이제 생성하는 건데 다양한 이미지나 매니플레이션 작업이 이제 작업을 이제 가능하게 했다는 거고 그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unconditional texture single image generation 그 다음에 unconditional 이제 방법으로 unconditional texture single image generation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면 이제 unconditional 그러니까 컨디션이 없다는 거죠. 컨디션이 없는 이제 방법으로 싱글 이미지를 학습하는 이전 연구에서는 텍스트 이미지에 이제 국한이 됐었는데 텍스트 이미지에 국한이 되고 결과가 안 좋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겐 같은 경우는 텍스트 이미지 성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자연적인 이미지에 이제 적용했을 때도 이제 좋은 성능을 이제 보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이제 매니플레이션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매니플레이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페인트 투 이미지 이런 이제 어떤 인풋으로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요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잖아요. 요런 이제 그 사진 이미지를 요 페인트를 내가 했을 때 그 페인트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요 리얼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생성해 낸다는 거. 그걸 이제 페인트를 이미지로 바꿔준다라고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에디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집하고 여기 탑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으로 조그맣게 좀 약간 변형이 됐잖아요. 변형이 들어왔는데 아웃풋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모니제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어떤 그 배경에 추리를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추리하고 이 배경하고 언밸런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모니제이션을 이렇게 잘 어울리게끔 만들어주는 거, 예, 그걸 뜻합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그 매니플레이션의 사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슈퍼 리졸루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이 인풋으로 이렇게 좀 약간 이미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렇지만 아웃풋으로 이렇게 상태 좋게끔 이제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도 그 신간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애니메이션을 생성해 내는 거죠. 예. 괜히 생성해 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수의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이제 걔를 학습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노이즈 Z 이미지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이고, 이러한 이제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언컨디셔널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리 컨볼루션, 걔는 이제 피라미드 구조.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가지고 다운 샘플링, 업 샘플링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키우는 거, 이제 그런 거를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데, 풀리 컨볼루션 걔는 이제 피라미드 구조고요. 이 구조를 통해서 이미지 다양한 스케일에서 이제 배치 분포를 학습하게 됩니다. 배치 단위의 이제 분포를 학습하는 거고, 걔는 이제 분포를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걔이라는 것은. 장점을, 그러니까 싱글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샘플들을 생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새로운 샘플을 생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이미지 전체를 구조나 자세한 텍스트로 이제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컨디셔널하게 이제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언컨디셔널 한다고 했어요. 언컨디셔널하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인데, 보시면 이제 싱글 트레이닝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싱글 트레이닝 이미지가 각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name the sample from single image로 되게 되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낸다는 거죠. 요게 이제 원본인데, 원본에 비해서 다양한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원본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더 와이드하게 넓어지게 더 만들어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본에 비해서 와이드하게 더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스케일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이 언컨디셔널한 제너레이터 모델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잖아요. 신간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요 글로벌한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이미지 배열하고 이제 오브젝트 모양을 뜻하는데, 요거 이제 파인한 특징은 이제 이 글로벌은 이제 큰 거고요. 먼저 이제 큰 어떤 특징이고, 이제 파인한 특징, 이제 세부적인 특징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디테일인 정보라든지 텍스트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요 멀티 스케일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간에서 이제 멀티 스케일 이제 구조를 띄는데, 그거는 이제 요 콜스, 처음에는 이제 콜스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하다는 얘기죠. 콜스에서 이제 파인하게, 디테일하게 그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 이제 그거를 이제 멀티 스케일 겐 구조라고 합니다. 모델은 이제 여기 G1부터 GN까지 이렇게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미지 또한 이제 X0에서 X1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요 XN 이미지의 X를 이제 다운 샘플링한 버전으로 요걸 이제 다운 샘플링 했으니까 다운 샘플 팩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의 이제 요 GN은 이에 상응하는 요 이미지, 요 G가 이제 요 G가 제너레이션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N이라는 것은 이제 다수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요 생성자 GN에 상응하는 XN은 이제 이미지를 뜻합니다. XN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학습하고, GN은 이제 생성자니까 당연히 이제 XN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 DN은 이제 요 생성된 이미지의 그 배치 XN 이미지로부터 이제 배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구분하는 거를 이제 시도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멀티 스케일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러한 구조를 띄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멀티 스케일 아키텍처인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자고 하면 요 X0가 요게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이고, 여기서 이제 요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는 거 이제 다운 샘플링 한다고 합니다. 다운 샘플링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 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R배씩 다운 샘플링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요거 이제 업 샘플링 하는 겁니다. R배씩 요거는 이제 업 샘플링 하는 거고요. 근데 요 지금 X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R배씩 이제 다운 샘플링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단계 이제 제너레이터 요 G가 제너레이터입니다. 각 단계마다 이제 제너레이터는 요게 이제 노이즈예요. 요거를 노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노이즈입니다. 예. 노이즈와 이제 이전 단계에서 생성된 결과를 결과 이제 이미지를 그 결과 이미지가 요게 이제 요게 결과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 이미지를 이제 인풋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요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요게 이제 인풋 데이터고요. 요런 거, 요거는 이제 여기 인풋 데이터는 없고 노이즈만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노이즈하고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노이즈하고 인풋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생성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이 부분이 디스크리미네이터잖아요. 요 D라고 써 있는 게 이게 디스크리미네이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는 이렇게 다운 샘플링, 요거죠, 요거 다운 샘플링, 다운 샘플링 대 이제 GT와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이제 구분하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성된 요거요.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생성된 이제 다운 샘플링 된 GT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이미지, 여기 이제 생성된 이미지니까 이제 구분하도록 이제 학습하게 되고요. 이제 예외로 이제 제일 첫 단계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ZN. 저는 이제 이미지 없이 이제 노이즈만 사용해 가지고 생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기서 처음서부터 이제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면 이미지가 너무 랜덤해 가지고 다리가 몇 개 달린 동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그 랜덤성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노이즈만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뽑아냅니다. 이미지를 뽑아내고 그 다음 단계 ZN-1 단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집어넣고 생성자로부터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R배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시 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잠깐 좀 지우겠습니다. 너무 이게 복잡해서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네, 잠깐 지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R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업스케일 이렇게 되는 거죠. 업스케일 돼가지고 노이즈 이미지하고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이렇게 제너레이터 생성해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뭐 페이크일 수도 있고 리얼일 수도 있잖아요. 요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예. 지금 요 부분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요건 이제 스킵 커넥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 단계에서 여기를 한번 볼게요. 앞 단계에서 다운 샘플링 된 이제 GT를 생성하는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콜스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한 특징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 갈수록 그 파인한
이제 콜스한 영역이죠, 이게. 예. 파인한 영역에 이제 집중을 하여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같은 의미니까 앞부분에서는 이제 글로벌하고 이제 콜스하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파인한 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의 구조가 커널수만 다르고 연산자들은 이제 같다 보니까 동일한 리셉티드 필드를 이제 갖게 되고요. 리셉티드 필드라는 것은 수용 영역을 뜻해요. 무슨 말이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을 때 이렇게 그 필터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그 요 필터를 씌우는 요 영역, 그걸 이제 리셉티드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 구조가 커널수만 다르고 연산자들은 같다 보니까 동일한 이제 리셉티드를 갖게 되고 생성하는 이미지 크기만 이제 다르다 보니 생성하는 이미지 크기가 다르다는 거 이렇게 다른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하는 이미지가 크기가 다른 걸 뜻해요. 그래서 그림의 맨 오른쪽이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뜻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요게 이제 배치, 요 노란색 박스를 이제 배치를 뜻하고 요거는 이제 이펙티드 배치 사이즈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펙티드 배치 사이즈가 이제 달라지는 거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글로벌한 콜스한 거를 가져가지만 이제 쭉 진행할수록 이제 이런 파인한 구조, 세밀한 구조를 이제 가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죠. 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렇게 가지고 트레이닝 과정을 이제 이런 식으로 거친다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노이즈만 들어옵니다. 노이즈만 들어와가지고 멀티 스케일 배치 제너레이터 이제 멀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너레이터가. 그래서 멀티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작았다가 업스케일링 되는 거잖아요.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게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멀티 스케일 배치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RB에서 키워요. 업스케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하고 노이즈가 있겠죠. 처음에는 요 Z가 노이즈를 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노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노이즈가 또 하나가 이제 생기고 그런 걸 뜻하고요. 생성자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n-1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자를 n-1 생성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또 알베를 해요. 알베를 해서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더 커지는 거죠. 노이즈도 더 커지고 이미지도 이제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생성자 네트워크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미지는 이제 가짜 이미지하고 진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지금 이 부분들은 이제 스키 커넥티드라고 합니다. 스키 커넥티드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전 데이터를 더해서 이제 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학습을 또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판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기 이제 리얼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생성자가 만든 리얼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짜 이제 페이크 데이터 요 두 개를 이제 그 판별자 입장에서는 이제 판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운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멀티 스케일
똑같아요. 이 앞에 것도 이제 멀티 스케일 배치고 이 뒤에 것도 멀티 스케일 배치 똑같은데 앞에 거는 이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이제 업스케일링을 하는 거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업스케일링 했으니까 요번에 이제 다운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이제 다운스케일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 단위로 해서 여기서 이펙트 배치라고 해가지고 배치 단위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그 신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트 파인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체를 보고 콜스가 이제 전체를 본다는 거고요. 글로벌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밀하게 파인하게 이제 본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이미지 전반적인 구조를 먼저 학습하고 점점 이제 세밀하게 학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간은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구조, 콜스 스케일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G안이 이제 생성자, 요 GN이 이제 생성자를 뜻합니다. 그 GN이 ZN, 요게 ZN이 이제 노이즈를 뜻합니다. Z가 노이즈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가우시안 이미지, 가우시안 이미지 이제 정규 분포를 띄는 거를 가우시안 분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분포가 제일 많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데이터들의 분포가 제일 많은 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종 모양으로 생긴 걸 이제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는데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이미지 샘플 이제 생성자에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 샘플을 만들어낸 거죠. XNN으로 이제 매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더 세밀한 이제 스케일 생성자 그다음에 GN 이게 생성자를 뜻하는 거죠. 더 세밀한 이제 생성자는 이전에 이제 스케일에서 생성되지 않은 콜스하지 않은 처음에 이제 콜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파인하고 이제 디테일이라는 걸 이제 들어가는 거고 뜻하고 그래서 각 생성자 G에는 이전에 이제 더 콜스한 그 스케일 이미지 버전을 이제 업스케일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글 스케일 이제 제너레이터라고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게 이제 노이즈 이미지고 요게 이제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죠. 얘는 노이즈고 요건 이미지고요. 처음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로 들어갑니다. 요 제너레이터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해집니다. 노이즈하고 제너레이터가 더해지고 요걸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널을 만드는 거죠. 채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스킵 커넥티드로 해서 여기서 거쳐서 이렇게 나온 이미지하고 이전 데이터 아이덴티티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 데이터가 이렇게 합쳐져요. 합쳐지면 이제 더 어떤 퓨처를 풍성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더 잘 뽑아내고 학습을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킵 커넥티드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알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사이즈를 키우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생성자 오퍼레이션 부분을 식으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요 생성자잖아요. 지금 이거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S n 플러스 1은 요거를 뜻합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생성자로 들어가기 전 단계 이미지를 뜻하고요. 요거는 이제 알베 했다는 거죠. 업스케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하고 그 다음에 요 파이에는 이제 컨볼루션. 요 컨볼루션을 뜻합니다. 컨볼루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ZN 이미지, ZN 노이즈죠, 참. 노이즈. 노이즈 플러스 요 이미지 하고 알베 한 거를 이제 곱한다는 거죠. 컨볼루션이 곱하기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미지하고 알베 한 거를 이제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트레이닝 노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노스죠. 예. 요 그림 보시면은 앞에서 보셨던 겐하고 유사하죠. 겐에서 요 민 부분이 제너레이터가 이제 미니마이즈 이제 최소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최대화하려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버시리얼 로스, 그러니까 재건하는 이제 어드버시리얼 로스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이 부분이 어드버시리얼 로스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재건하는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어드버시리얼, 그러니까 생성자 로스는 이렇게 생성자하고 판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건데, 이게 재건하는 게 요 앞에 알파가 붙어 있잖아요. 알파가 이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요 하이퍼 파라미터의 그 노스를 값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가지고 이 리컨스트럭터 노스의 이 값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게 되는데, 요 어디블 시리얼 로스를 이제 wgen gp 로스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리컨스트럭션 로스는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이미지와 그 단계의 이 GT는 이제 요 다운샘플링 이미지 간의 이제 어떤 픽셀 간의 차이, 요 픽셀 간의 차이를 이제 그 줄이는 방향으로, 픽셀 간의 차이를 줄인다는 것은 요 알파 값을 그 조절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픽셀 값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학습하기 위해 가지고 스퀘어 로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스퀘어 로스는 앞부분을 얘기했지만 그 오차, 이렇게 정답이 있을 때 요 정답 분포에 벗어나 있는 요 오차값들이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요 네모나게 오차값을 네모난 모양으로 만든 것, 그걸 이제 스퀘어 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리컨스트럭트 노스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수식으로 보면 요게 이제 리컨스트럭트 노스예요.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절대값을 씌워주고 이제 제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생성자하고 0,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미지잖아요. xm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물결 모양이 예측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 부분 xm 플러스 1은 이미지를 뜻합니다. 그 두 번째 이미지죠. 처음 본 이미지가 아니라 두 번째 이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리컨스트럭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베, 계속 이제 업스케일링 하면서 알베 하잖아요. 알베를 하고 이제 빼요. 그래가지고 이제 xn 빼고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고 제곱을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수식을 띄고 있는 게 이제 리컨스트럭션 노스입니다. 그래서 리컨스트럭션 노스는 이제 생성한 이미지하고 이제 그 원래 이미지가 요거예요. 요게 원래 요게 원래 이미지고요. 그리고 여기 GN이 이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생성한 이미지하고 원래 이미지 간의 이제 차이를, 요 마이너스라는 게 뭐 차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 리컨스트럭션 노스의 이제 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를 줄이는 게 좋죠. 생성한 이미지하고 원래 이미지하고 차이를 줄여야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습을 위해서 이제 각 단계에 주입되는 노이즈 세팅은 가장 첫 단계인 N 단계에서만 이제 고정된 노이즈를 주입하고 나머지 단계에서 이제 노이즈를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지의 이제 픽셀 차이를 줄이는 것에만 이제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실험 평가 부분을 보겠는데 정량적 평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량적 평가라는 것은 수치화하는 것을 뜻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치화하는 것을 뜻하는데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정성적 평가라고 그러는데 정성적 평가라는 수치화할 수 없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게으르다, 뭐 열심히 한다, 뭐 이런 것은 약간 그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것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정성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신강 같은 경우는 하나는 이제 그 요 AMT 방법을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FID라는 게 있는데 FID라는 게 어떤 거면 그 실제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그 가짜 이미지 간의 이 거리를 뜻하는데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FID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ID가 낮은 게 좋습니다. FID가 낮다는 것은 점점 더 실체처럼 이제 보여진다는 걸 뜻하죠. 근데 요 신간에서는 요 싱글 이미지, 신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싱글 이미지에 맞게끔 SIFID라는 요 지표를 고안을 해가지고 모델의 결과를 성능을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AMT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투표에 의해 가지고 이미지가 가짜니 아니면 이제 진짜인지 그렇게 구분하는 이제 그러한 그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스케일이 이게 처음 거, 그다음 그다음 거, 그다음에 요게 이제 SIFID가 그 가짜 이미지하고 진짜 이미지하고의 이제 그 한 장의 이미지들 간의 이제 거리의 분포를 뜻하고 가까울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더 학습을 업샘플링 하면서 할수록 이렇게 더 숫자가 적으니까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서베이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페어, 언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페어 데이터는 이제 어떤 쌍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뜻하고 언페어는 쌍이 필요 없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그랬을 때 SIFD하고 AMT 커릴레이션의 어떤 상관관계를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언페어가 더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성능이 더 좋은 거죠. 언페어일 때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죠.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도 성능이 좋게 나온다는 것을 요거를 두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요. AMT 퍼셉츄얼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실험 환경에서 이제 유저 스터디를 수행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환경, 두 번째 환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 이미지 첫 번째는 리얼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신간을 통해서 생성한 그 페이크 이미지를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를요 둘 다에게 보여주고 어떤 게 이제 페이크인지 맞히는 그런 이제 페어 실험을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리얼 이미지 혹은 이제 페어 이미지 한 장만 보여주고 얼마나 헷갈렸는지 이제 언페어 관련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실험에 이제 1초라는 이제 작은 시간을 줬고요. 한 명을 웨이크당 그러니까 한 명당 50장의 이미지를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콜스한 이미지, 요게 콜스한 이미지, 콜스한 스케일러부터 이제 인퍼런스 추측할 때 하고, 그 외에 이제 n-1 스케일에서 추측할 때, 인퍼런스 할 때 이제 결과를 이제 서로 비교한 표가 이제 이 표입니다. 표를 처음에 이제 n일 때 다이버시티라는 건 이제 다양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좋아요. n일 때는 0.5고 n-1일 때는 0.35입니다. 그러니까 n일 때가 더 좋다라는 거죠. 콜스 할 때가 더 좋다는 거죠. 서베이 보면은 이제 페어 데이터, 언페어로 이제 나눴을 때 이제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이 보시면은 이제 언페어 데이터일 때가 코릴레이션 값이 더 높은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무슨 말을 뜻하면, 이 신간이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도 좋은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MT 퍼센츄얼 스타디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N 스케일에서 인퍼런스 하는 것은 이제 노이즈로부터 생성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네, 보시면 이제 요게 리얼 데이터, 이게 n-1, 그러니까 두 번째 해당되는 그 이미지인데, 처음에 이제 이렇게 리얼 데이터가 있고, 걔가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다운 샘플링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n-1 단계를 거치고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 n-1을 이제 이렇게 예측해보는 생성 결과물이 나오고, 이제 R배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기 업스케일링을 대해서 이렇게 노이즈하고 이미지하고 이제 업스케일링 되니까 커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자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페이크 데이터, 그러니까 진짜 같은 이제 그 가짜 데이터죠. 그걸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n-1에 대한 내용인 거고, n 스케일을 보게 되면 이거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요거 같은 경우는 노이즈 없이 처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리얼 이미지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없이 노이즈만 들어갑니다. 그 노이즈만 들어가서 이렇게 멀티 스케일 패치 제너레이터, 요 부분 멀티 스케일 패치 제너레이터를 다 거치면서 이렇게 생성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얼 데이터라는 것은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이미지를 뜻하는 거고요. 보시면 요 N 스케일링에서 이제 인퍼런스 한다는 것은 바로 요 노이즈로부터 바로 이렇게 생성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n-1에서 그 추측한다는 거, 인퍼런스 한다는 것은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먼저 조그맣게 다운샘플링 한 후에, 그 다음에 n-1번째 요 n-1 노이즈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제너레이터에다가 넣어서 이제 생성하는 거, n-1을 이제 생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이거하고 이거 이제 다른 점이죠. 다음에는 AMT 퍼센츄얼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그 N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N이에요. 그냥 이제 이미지라고, 이게 이제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노이즈 없이, 요건 이제 요 n이라는 것은 노이즈 없이 줬을 때를 뜻합니다. 노이즈 없이 하게 되면 보시면 이제 요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실제하고 좀 다르게끔, 뭐 다리가 막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다리가 네 개인가 다섯, 하나 둘셋네 개, 다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생겼죠. 얘가 얘 다리, 얘 뭐 다리가 하나 둘셋넷, 얘는 다섯 개나, 다섯, 여섯 개인가 다섯 개나 되네요. 근데 이제 n-1일 때가 있고 n이 n-2일 때가 있는데, n-2일 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n일 때보다 n-1, n-2로 이렇게 갈수록 점점점 그 사시가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표를 보시면 ATM Perceptual Study 요 표를 보면 n일 때는 다이버시티가 크겠죠. 이건 다양성이 크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오류잖아요. 오류지만 이게 이제 다이버시티가 큰 거죠. 이것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다양성이 더 큰 거고 n-1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페어 언페어 있지만 이 상관관계 부분도 당연히 이제 언페어일 때가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싱글 이미지 슈퍼 리조루션에서 살펴보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신겐, 지금 학습하고 있는 신겐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그 선명도가, 해상도가 좋은 거를 볼 수 있고, 요 SRGN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학습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제 물론 이제 SRGN보다 조금 떨어지긴 해요.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서는 성능이 훨씬 좋더라 라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살펴보시면, 한번 읽어보면, 요 슈퍼 해상도 실험을 위해서 리컨스트루션을 이제 로스를 이제 100으로 준 거죠. 웨이트 값을 100을 주고, 그 다음에 로 리더즈런 이미지 한 장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한 장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 시에는 이제 업샘플링 한다는 것은 이제 이미지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업샘플링한 이미지를 이제 제일 마지막 제너레이터 G0에 이제 노이즈하고 이제 함께 입력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하이 리졸루션 T가 빠졌네요. 아웃풋 여기 T가 빠졌어요. 아웃풋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이제 여러 번 이제 K번 반복한다는 게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죠. 반복하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인터널 메소드 빠졌네요. 메소드인 이제 딥 이미지 프라이어 DIP 하고, 그 다음에 요 DIP 다른 것들 뭐 제로사 슈퍼 리졸루션 요거, 그 다음에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이터널 메소드인 이제 SR간, 그 다음에 EDCR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싱글 이미지 슈퍼 리졸루션의 그 성능 평가를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요 RMSE는 이제 낮을수록 좋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이터널 메소드 방법이고, 익스터널 메소드 방법이고, 요게 이제 인터널 메소드 방법입니다. 이게 시간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이제 요게 수치가 이제 낮은 수치가 다른,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보다는 낮아요. 다른 것보다는 수치가 좀 높죠.
그리고 NIQE도 낮으면 좋은데, 보시면 요거에 비해서는 낮아요. 그렇지만 요 SR간에 비해서는 조금 높죠. 이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얘는 SR간은 학습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비교적 비슷한 이제 퍼센셜 퀄리티를 이제 보이는 것을 이제 요거하고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거하고, 얘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제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한 장의 이미지 가지고도 스포 리졸루션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이제 이 씬간의 특징인 거죠. 페인트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트레이닝 얘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페인트를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다른 것들하고 비교해 봤는데, 이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우리가 이제 그 실습했던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잖아요. 하고 이건 이제 컨셉추얼 트랜스퍼고, 지금 요게 이제 씬간입니다. 봤을 때 요거보다 이게 더 성능이 좋은 걸로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보다 요게 이 원래 이미지하고 더 유사한 거를 다른 것에 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면, 이제 페인트 이미지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해 내가는 요게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 이제 실험인데, 인풋으로 이렇게 이제 페인트 이미지가 스케일 1-1 혹은 이제 뭐 1-2로 해가지고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다운 샘플링 하잖아요.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딱 넣어주면 이제 학습을 쭉 통해 가지고 이제 이미지 스타일을 가진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 낸다는 거죠. 잘 생성해 낸다는 거죠. 다른 거에 비해서. 이거와 이거에 비해서 한 장의 이미지 갖고도 요 원본과 유사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이제 하모니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모니제이션은 제가 따로, 하모니제이션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하모니제이션 부분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작업과 연관 지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하모니제이션인데, 이렇게 이제 비행기 이미지를 고 그림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씬간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렇게 배경하고 고의 풍하고 잘 어울리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거를 두고 이제 하모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딥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건데, 조금 그 씬간에 비해서는 조금 그 덜 하모니제이션이 된 거죠. 여기에 더 아래 이제 돌고래하고 이렇게 배경하고 하모니를 조화롭게 만드는 거 봤을 때도 씬간이 더 우수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디팅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포토샵에 이제 컨택트 어웨이 무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성능을. 요게 이제 포토샵에서 이렇게 어떤 이제 특정 부분을 이렇게 마스크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다시 복원하는 거를 이제 에디팅 한다고 그러는데, 요 씬간이 요 포토샵보다 더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싱글 이미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씬간이 여러 장의 이제 그 이미지를 생성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건데, 주소는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고요. 요거를 한번 영상을 이게 지금 볼 수가 없네요. 일단 그럼 여기 들어가서
유튜브 주소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External Train Network, 그러니까 그 Supervised SISR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상도가 낮은 거고, 이건 해상도가 높은 거잖아요. 해상도를 높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식으로 이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i는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K계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가 낮은 거,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요 K라는 것은 이제 커널을 뜻합니다. 커널을 곱한 거고요. 그 낮은 해상도는 여기 그 높은 해상도하고 곱하기 커널을 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링, 다운 샘플링 하는 거죠. 다운 샘플링 한 다음에 이제 업 샘플링 하잖아요. 다운 샘플링 하고 이제 더하기 한 다음에 노이즈를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의 수식 관계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건데, 무슨 말이면 이미지가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 샘플링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시 원래의 그 해상도로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음, 모델은 그 더 좋은 해상도를 갖기 위한 그런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이런 이제 트레이닝 셋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림과 같이 요게 이제 해상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해상도가 이렇게 높게끔 예측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간 학습 주소는 여기 있고요. 여기서 신간을 이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